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코인 원정대로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입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데이터들은 미국의 경제 체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켜준 거죠. 7월의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줬고요. 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뉴욕의 증시는 랠리를 펼쳤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채 수익률은 급등해줬지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 뚜렷한 악재가 없음에도 이 호재가 반영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인 경제를 이끄는 이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우리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 좋은 코인 함께 발굴 떠나주실 원정 대장님 모셨습니다. 팀코수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팀코수 대표 티라노입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면은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 지표, 진입 가격부터 손절가 남김없이 가장 빠르게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종이비행기 방에서는 또 방금도 또 수익을 또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차트 네. PPT 띄워주시면은 자료 띄워주시면은 또 이런 식으로 8월달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사실상 조금의 손실이 조금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수익률은 90%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은 또 방송 후반부에 궁금하신 코인들 차트 분석 도와드리면서 전략까지 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승률 보셨겠지만 나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수익을 쌓아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쉽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제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죠. 자,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업앤다운 박다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를 완화하는 경제 지표들이 속속 나와주면서 우리 광복절 휴장을 뒤로한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반등세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암호화폐 시장은 미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장 흐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미증시 급등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1.74% 빠진 8,16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간밤 7,900만 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보인 건 최근 2번이었죠. 독일 정부가 5만 개의 물량을 풀었을 때,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급락했을 때 이렇게 2번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 물량을 소각하기로 한 이후에 뾰족한 호재의 이유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트코인 8천만 원 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1.64%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36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역시 비트코인 따라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최근 SEC와의 소송을 마무리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의 유입 등 장기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소폭의 오름세는 있었지만 뚜렷한 상승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플 현재가 0.63% 빠졌습니다. 79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도 살펴보셔야겠죠.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썬코인 9.7%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5시를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한 모습입니다. 센트는 오늘 주위 급등 종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3.53% 상승한 55.4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1%대에서 2%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APM 코인 2.73% 상승한 5.11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웨이브 2.27% 빨간불 켜냈습니다. 1,57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펠라즈 1.86% 오름세 보이면서 2,137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하락률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APENFT 16.67% 빠지면서 현재가 0.00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브스와 같은 경우에는 8.34%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35.92원입니다. EVG와 제타체인 모두 7%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네요. 7.64% 파란불 켜면서 9,3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타체인은 7.57% 빠지면서 78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에서 많이 거래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더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36%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도지코인이 2.74% 빠졌네요. 또 솔라나는 1.28% 파란불 켜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한 종목들이 상승한 종목들보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광복절 휴장 이후에 딱히 뚜렷한 상승 흐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운 금요일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을 움직일 좋은 소식들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슈 플로우로 함께 하겠습니다. 굵직한 시장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 이슈 플로우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주요한 이슈들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아래 공포 완화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국민연금, 세 번째 키워드 러시아 국영거래소 설립입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키워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상승했다는 소식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주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는데요. CPI 지수도 2%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소식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국민연금이었죠. 국민연금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관련주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담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규 투자 규모는 24만 5천 주가량으로 알려졌고요. 비트코인과 관련한 간접 투자를 국민연금이 시작한 건 지난 3분기인데요. 지난 3분기에는 코인베이스 주식 약 28만 주를 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국영거래소 설립 키워드였습니다. 러시아가 중앙은행과 재무부와 함께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러시아의 타스통신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지속해서 국가 간 암호화폐 결제 승인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굵직한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슈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2%대 진입하면서 미증시가 침체 공포를 떨쳐냈고요. 또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를 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러시아가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굵직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이슈 플로우였습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서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좀 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아내고 읽어내기 위해선 비트코인부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비트코인이 미국의 소매 판매 호조에도 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지난 7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높여주는데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 다양한 변수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면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의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비트코인 차트는 뭐랄까 좀 예민해요. 네. 예민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 우려가 등장하자마자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차트들이 그랬지만 많이 무너졌죠. 순식간에.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우려 해소됐다라는 순간에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회복이 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등락폭 자체가 엄청난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침체 우려 해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한 여자친구 같네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지나갔고 많은 큰 단위는 많이 이미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 당시에는 또 위아래로 또 살짝 출렁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 오히려 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지금 잘 침체 우려 해소로 반등이 나와주었고 잘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그러면 어떻게 현재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다 보니까 큰 단위로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캐스틱이 주봉 단위에서는 하방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월봉 단위도 지난번에 분석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락 다이버넌스가 크게 나와주고 있고 고점 구간에서 떨어져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큰 하락 위험성이 큰 단위로는 아직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봉 단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네, 일봉이군요. 네, 주봉 단위로 보게 되면은 이제 20 저가의 평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다는 점까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재가 조금 나왔다, 전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다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시그널을 방어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그 호재 자체는. 근데 어쨌든 지금 악재 하나 툭 하고 건들기만 해도 급락이 또 나와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호재는 반응을 잘 안 해주고 또 악재는 반응을 해주는 모습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호재나 악재도 차트에 따라서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재가 있으면 오르는 것도 맞고 긍정적인 소식이 맞긴 하지만
이제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시그널들이 차트에서 나오고 있을 때 호재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락 시그널이 강하고 저항을 네.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호재는 좀 약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렇게 저항받고 오를 힘이 부족한 상황인데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더 많이 빠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생각보단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나쁘지 않냐면 이따가 알트코인 차트도 좀 유사한 차트긴 한데 네. 보조지표들이 장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주고 살짝 올려주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차트가 약간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려는 꼬리도 길게 달고 이런 네. 식으로 올려주려는 시그널이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희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횡보해주면서 주봉 단위의 하락 위험성을 조금 더 해소를 해주고 월봉이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 댄스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라스트 댄스로요? 네, 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단위로 보게 되면은 고점에서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 하나가 이렇게 나와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추세선은 이탈을 했지만 일단은 지금 저점을 기대해 네. 본다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추세선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봐도 무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크게 어떤 하락 쪽의 시그널들이 워낙 강한 상태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저항선들이 좀 많이 두껍게 있어요. 그리고 네. 좀 하락으로 나타내려는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보조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방어를 해주려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락 쪽으로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악재 하나가 툭 터지게 된다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차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가 4시간 봉상으로 지금 일단 골든 크로스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보조지표들이. 그래서 잠깐 정도는 좀 반등의 여력이 약간 정도 보여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60K 이상은 좀 돌파를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60K 구간이 메인 저항선으로 작용해줄 위치로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봉 차트로 현재 봐주신 건가요? 네, 현재 차트가 일봉 차트로도 보고 4시간 봉 차트로도 봐드린 거긴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봉 차트 한 번 더 체크를 했을 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선 나와주고 있고요. 이평선이나 구름대 차트로만 본다 했을 때 242평선은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지려는 시그널도 살짝씩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이런 242평선 차트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하락적으로 이렇게 꺾여 나가면서 이 상황에서 저항받고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일봉에서 1년 단위의 하락장이 조금 시작될 수 있는 흐름을 일봉에서 체크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평선 저항받고 빠지게 된다면은 여기 50K 구간이 지지 구간이고 60K 구간 이렇게 지지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제 30K도 바라볼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꼬리 구간 지금 많이 유지하고 있는 49에서 50K 구간 이 구간이 제일 메인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시간 봉도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근데 지금 당장의 차트상으로 일단은 1시간 봉 차트에서는 지금 고점을 좀 낮춰주면서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낮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락 채널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서 좀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돌파하면 이 고점까지 이탈하면은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봐도 무방할 것 같고 1시간 봉 상황에서 이렇게 구름대랑 역별 240일 제외하고 역별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59K 이상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잠깐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구간을 좀 탈출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탈출하는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좀 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빠른 시간봉으로 이 차트를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하락 쪽의 시그널이 강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는 신호등 지표를 활용하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신호등 지표를 같이 확인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이렇게 좀 깔끔하게 지우고 네, 이렇게 이평선으로 구름대 같이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이쪽에 이제 신호등 지표가 같이 나와줄 거예요. 여기서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은 현재는 노란색 구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 쪽으로 쏠려 있는 모양새죠. 전반적으로 떨어져주고 네, 있는 상황. 노란색 중에서도 하락에 좀 더 가깝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 쪽으로 유리한 상황인 게 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보조지표들이 아까도 오늘 낮 구간에 좀 수익 익절까지 한 게 보조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쪽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
이제 한 하루 정도 12시간 정도는 상승이 올라주었고 4시간 봉 단위로도 이제 한 파동 더 골골골 나와주면서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도 야기해주고 있긴 합니다. 지금 조금 많이 어려운 차트 상황인데 네. 4시간 봉 상황에서 빨간색 구간이긴 하지만 보조지표는 저점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횡보 시그널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추세는 내려가고 보조지표는 저점을 받쳐주는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응축 형태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도 현재는 응축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차트상의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차트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팀코스에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이제 투자 전략과 가격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 알트코인 시장을 읽어내려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현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많은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실지는 이제 얼추 아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은 알트코인 시장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버텨주고 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준다면 이제 알트코인 쪽에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상 현재 비트코인이 잘 방어를 해주고 있었죠. 비트코인이 네. 잘 방어를 해주면서 도미넌스들이 전반적으로 약간의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락을 했죠, 실제로. 네. 하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알트코인들이 무난하게 좀 버텨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여기 지난번에 그어놓았던 것 같은데 이 저점 과 만나는 매물대 구간에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가파르게 한번 그어본다면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게 4시간 봉 단위로 보았을 때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선, 4시간 봉 단위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도 작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좀 저항을 받아줄 수 있는 시그널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쪽에서는 비교적 호재다라고 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나 구름대 같은 것도 한번 켜봤을 때 네. 현재는 이제 4시간 봉 단위에서 계속 122평이나 62평 구름대를 타고 계속 올라주면서 알트코인 쪽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재는 구름대도 이탈해주고 이렇게 저항선으로 작용해줄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도면상 좀 오르더라도 알트코인들의 잠깐의 조정이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좀 상승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조금의 방어를 잘해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알트코인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차트 모양새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흐름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흐름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함께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러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게 될까요? 함께 출동해 보시죠. 네, 저희 오늘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넴, 솔라나, 스레스홀드, 무비블록, 리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가격부터 보시죠. 0.75% 하락하고 있는 모습의 리플입니다. 791원에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CLO가 SEC 항소해도 우리는 놀랍지 않을 거야 라는 의견까지도 이제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이 언급은 해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리플의 거래량 역시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려를 초래하고 또 이제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좀 더 매력을 반감시켜서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을 보셨을 때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리플은 사실 소송 이후에 엄청난 변화 이후에는 사실상 네. 변동이 크지 않은 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건 당연한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 차트를 네. 네, 잠깐만 볼게요.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아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일 건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차트 이제 밑에 보시면, 사실 거래량을 저희가 차트를 잘 보진 않았죠. 네. 거래량이 이때 막 터져 나왔고 전반적으로 좀 폭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나온 만큼 변동성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차트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폭발 이후에 응축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많은 응축 구간을 거치고 이 응축 이후의 방향성에 또 새로운 폭발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응축 구간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혹은 매도세가 뭔가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에서 뭔가 아쉬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리플의 응축은 계속 나쁘지 않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응축 구간 이후에 어디 방향으로 폭발을 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포커스겠죠.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본다 했을 때 지난번에 좀 경제 침체 위기로 인해서 살짝 이 추세선 이탈해줬다가 다시 복구를 해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주는 상단부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계속 추세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 구간에서는 아마 변동성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렴 이후에 여기서 돌파를 해줘야 네. 이 하락주는 돌파해주고 1,000원대까지 돌파를 해준다면 또 크게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수렴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렴의 방향성을 본다 했을 때 저는 상승 쪽에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평선만 확인해 봤을 때 현재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는 현재 정배열과 유사한 상황이에요. 120과 거의 242평선이 상승 각도를 유지하는 중이고, 이 242평선, 주봉의 242평선이 추세선이라고 작용한다고 했을 때 잠깐의 이탈을 제외하고 계속 버텨주고 있고 상승 각도를 유지 중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도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방향성도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보조지표, 주봉의 보조지표가 장기가 골든크로스, 주봉 상승 중 데크인데, 여기서 이렇게 꺾여주면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 여기서 장기 상승, 중기 상승, 그다음 단기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 주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건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응축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좀 상승 폭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봉 단위로도 확인해 봤을 때 일봉의 242평선 기준으로 돌파하고 지지를 다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물론 여기 단기 이동평균선, 22평선들이 좀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고가저가 이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00원대 그리고 1000원대 구간을 돌파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지역이 이제 리플이 다시 한번 4000원까지 날아올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조지표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해주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이나 월봉 단위의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만큼 잘 방어해주느냐, 그리고 리플이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1000원대, 900원대를 돌파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응축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다가 상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 시나리오까지도 함께 써주셨습니다. 리플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저희 함께 발굴 떠나볼 코인 솔라나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고 가시죠. 네, 솔라나 1.43%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만 9,800원의 가격 형성해내고 있네요. 시장에서는 솔라나를 분석할 때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움직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 가격 변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보다 오히려 더 클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경계를 더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솔라나 이제 미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코인이잖아요. 앞으로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 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솔라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주봉 단위로 크게 본다 했을 때 상승 추세는 크게 유지 중인 거고, 여기 1파 쏘고 조정, 3파 쏘고 조정 중인 상황이고, 이 조정의 방향성이 저는 한 번 더 위로 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엘리엇 파동상으로는 1, 2파, 2파, 3파, 4파, 5파의 상승이 한 파도 남아줬기 때문에 저는 5파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응축이 좀 걸려 있는 상황임에도 조금 더 이 응축을 좀 더 기대해도 됩니다. 기다려도 되고, 네.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한 번 더 쏴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포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선이 이제 쌍봉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얘를 돌파만 해준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위로 쭉 갈 수 있군요. 네, 조금 과장하면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주봉 단위로 여기 쌍봉이 나오면서 여기 이 넥라인 구간인 한 17만 원 선이죠. 여기를 이탈하면서 추세선을 이탈하는 이런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직은 이제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단기적으로 조정의 시그널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추세선을 작도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이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해야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7만 원 선, 그리고 17만 원에서 박스권까지 생각했을 때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가 메인 지지선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위로는 돌파했을 때 25만 원 선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차트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동평균선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주봉 단위의 횡보 응축장이기 때문에 이평선은 지금 당장에서는 저항선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더라도 아까 25만 원 선의 추세선 상단부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봉에서 62평, 뭐 242평, 120평 이런 등 저항선을 계속 맞아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상승 쪽으로 기대하기 힘든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떨어지더라도 16만 원 선, 17만 원 선이 유지된다면 장투 관점에서는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솔라나까지 함께 봤고요. 다음으로 발굴 떠나볼 종목 스레스홀드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스레스홀드 5.6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1.2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자들 간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라이버시 중심의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이제 킵 토큰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암호화된 데이터 관리, 정보 접근, 이제 권한 부여 이런 역할들을 수행해주고 있고요. 또 ERC20 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생태계 내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디앱이죠. 수수료 지불까지도 할 수 있고 스테이킹의 용도로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스레스홀드를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이제 도비 전문가님께서는 나왔을 때 살짝은 쓰레기 같다라고 말을 좀 강하게 하셨었거든요. 네. 이 차트 어떻게 좀 현재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막 그 정도까지 안 좋진 않지만 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출연하셨을 당시에는 확실히 좀 더 매도세드까지 등장해주고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보조 추세선까지 그거 본다 했을 때 하락 추세선, 하락 채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35원 선이 넥라인 구간으로 저항선으로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5원 선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스레스홀드는 매수할 이유가 딱히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쌍바닥 패턴을 이제 꼬리 빼면은 이렇게 아마 상승 다이버넌스가 RSI에서 나와줬을 것 같은데 확인해봤을 때 RSI 지표가 자 저점은 낮춰주는데 보조 지표의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넌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다이버넌스의 효력은 이 35원 넥라인 구간까지 충분히 발휘되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일단 체크를 해봤을 때. 네. 62평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구름대도 많이 두꺼운 상황이었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62평과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에는 저항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항 막 빠졌고 이 대차 맞아서 빠져버릴 수도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62평선 돌파를 해주고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120평선의 저항을 받았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은 35원 돌파를 종가 이상으로 돌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8월달, 9월달 구간에 구름대 얇아지는 구간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빠지더라도 62평선을 계속 하락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돌파하면서 여기서 이제 안으로 그어본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 하나 그어지고 네. 여기 하락 추세선 돌파해주는 그 구간이 메인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사실 네. 이거는 단순 희망사항의 시나리오인 거고요. 네. 포인트는 35원 돌파가 일단 쉽게 본다면 그 구간이 제일 메인으로 볼 것 중요하게 같습니다. 봐야 되는 구간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스레스홀드 역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종목 무비블록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무비블록 6.86%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665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무명 급장과 협업해서 RWA, 이 영화 산업에 진출하는 것. RWA는 실물 자산이죠.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실물 자산 영화 산업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호재거리들이 있었는데 현재 무비블록의 차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무비블록 차트는 사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네. 사실 큰 단위로 보면 변동폭이 좀 많이 미비한 상황이고요. 네. 뭐 작은 단위로 본다면은 좀 펌핑도 나와주고 뭐 이런 박스권 상단부 4.3원대 구간이겠네요. 이런 구간 좀 안 되게 터치까지 해주고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여기서 한 20% 단위에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차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봉 단위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하게 의미 있는 자리를 버텨주고 있는 박스권 하단부란 말이죠. 네. 2.8원부터 3.2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 구간이 2.8원에서 3.2원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같은 경우 무비블록의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장기 투자 전략을 짠다 했을 때 2.8원대를 손절 기준으로 잡아둔 상태에서 이 하단부에 터치할 때마다 매집을 해 나가고 펌핑이 4.2원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4.2원대를 돌파해주면서 하락추는 상단부에 정리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비블록 차트는 손절이 짧은 대신에 네. 손절이 짧고 익절 위치는 뭐 나쁘지 않은 위치 정도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차트상 추세 관점상에서는 이제 워낙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이 많이 맞아줄 차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유의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도지표도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 보도지표 주봉상에서는 저점 구간에서 살짝 올려주려는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2.8원 구간에서 3.2원대 매집을 해 나가고 한 4.5원대 정리하는 매매법을 사용한다면 나쁘지 않은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차트랑 62평선의 구름대 두꺼운 구간 저항인데 현재 이제 어제자 캔들로 62평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고 버텨주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상승 최선 하나 그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네. 작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안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놀아주고 있는 모습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막 다른 코인들이 조금 더 추세가 좋은 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코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뭐 좀 관심을 갖고 애정 있는 코인이다라고 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간들에서 매집을 하고 좀 빠른 정리하는 형태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비블록 역시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는 보석 같은 코인일까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차트 보시면서 가장 기대되는 코인, 발굴 코인 함께 골라주신다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램코인. 네, 램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오늘 자로 이제 가지고 와 주신 코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램코인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가 어떤 가격대에서 살펴보면 좋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램코인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우선 램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급락을 맞고 이제 많은 분들이 쓰려 하면 손절을 했던 코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리고 네. 심지어 이제 직전 저점 구간들이 여러 가지로 다 이탈하면서 아마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판 코인이었지 않았을까 그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힘이 빠지면서 슬금슬금 빠져버린다면 이제 완전 죽은 코인인데 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파니까 이제 조금 더 고래 세력들이 네. 노리고 좀 산 구간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파란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죠. 국내 네네. 거래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란 거래소에서 어떤 램 코인을 가지고 한 번에 펌핑을 노려볼 수 있는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의 형태가 포착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거래소에서
네. 거래가 된다면은 좀 가격을 움직이는데 네. 좀 한계가 있는데 거래소가 네. 한 군데에서만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가격을 이제 세력들이 움직이는 데는 크게 네. 오히려 좀 더 쉬운 구간이고 심지어 지금 물량을 온갖 악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 물량을 자체를 어떤 세력들이 받아 먹었다면은 이 램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힘든 장세에서도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차트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본다면은 네. 현재 너무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판 상태고 심지어 가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슬금슬금 빼는 게 아니라 반등을 네. 줬단 말이죠. 이 말은 즉슨 이 누가 엄청나게 이제 네. 개인들이 물려 있는 물량들을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서 다 팔았을 거란 말이죠.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노리고 샀던 사람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33원대가 이제 메인 수평 저항선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34원대만 돌파한다면 한번 의심해봐도 되는 위치. 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 파란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3원대, 34원 정도대를 돌파하는 게 메인 중요하게 작용되는 구간이지 네.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아직은 네.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나오진 않았다. 확실하진 않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는 상단부의 저항을 맞아주고 있으면서 네. 여기서는 상승 추세선에 이렇게 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 수렴의 형태가 걸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33원대를 돌파해주고 지지받는 이런 자리들에는 충분히 매집도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램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탈하면서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바로 신경도 네.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만 네. 이 34원대를 돌파해준다면은 굉장히 보석 같은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악재들이 너무 많이 겹쳤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400원이요? 34원. 34원. 네, 34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아까 일봉 차트가 네. 이제 뭐 스트레스 로드라든지 그런 코인들에 비해 훨씬 더 괜찮죠. 62평선 지지받는 게 아니라 62평선에 한참 올라와주고 있고 네. 한 2, 3일만 지나면 구름대까지 돌파해주기 때문에 이 122평선 아까 말씀드린 하락추세선과 122평선이 맞닿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 돌파해준다면 한 파동 정도 올려줄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이제 세력들이 한 번씩 펌핑 주는 거에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봉 단위로 봤을 때 이제 한 주 정도만 지나면 여기서 장기가 골든 크로스,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캐스틱의 방향상 한 파동 더 이 저항선을 뚫어버릴 수 있는 스토캐스틱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펌핑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 이제 좀 제가 열심히 발굴해서 가져온 네. 코인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램코인 왜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유까지도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도 또 날아갈 종목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우리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이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져 있고요. 생방송 중에도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온 질문부터 살펴봐야겠죠. 미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티드랍 플로키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티드랍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 가격 먼저 보겠습니다. 네, 티드랍 2.53%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77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티드랍 같은 경우에는 주요 호재로 혁신적인 기능, 그리고 강력한 파트너십, 증가하는 채택률, 경험이 풍부한 개발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티드랍이 이 코인 시장에서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는데요. 세타 네트워크의 이제 퓨엘 코인과 함께 토큰과 함께 작동을 하면서 이 스테이커들이 에어드랍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티드랍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티드랍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펌핑류의 코인인 것
네, 코인으로 보이네요. 네. 우선은 일단 하락 추세선이 하나 작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돼 봤을 때는 일단 하락 추세선을 조금씩 뚫어주면서 펌핑이 나왔을 때마다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상황이고요. 심지어 팩트로 확인했을 때 우선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 안에 있는 하락 채널 안에 있는 코인인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을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코인들은 이렇게 펌핑을 좀 가끔 운 좋게 나와주는 거 이외에는 좀 먹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차트도 이평선과 구름대 차트로 본다 했을 때 역배열 상태고요. 이동평선 파란색 20, 60, 120, 240 역배열 상태고 구름대도 많이 두껍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하락 채널도 유지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운 좋게 한 번씩 펌핑 나와줄 때마다 이렇게 저항을 받아줄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3.6원대인데 그 펌핑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이제 전반적인 방향성, 추세 자체는 하락 쪽인 방향성이고 올라오더라도 저항 맞고 빠져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코인을 매매하는 편이 좋아 보이고요. 네. 확실히 역배열 상황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펌핑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고점 낮춰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갖기에는 좋은 코인이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관심 갖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미정님께서 플로키도 질문 주셨기 때문에 플로키 가격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플로키는 4.13%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162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플로키는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애완견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밈코인이죠. 다른 밈코인들과는 달리 발행 재단이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네이티브 토큰의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플로키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플로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폭발이 나오고 일단 주봉 단위의 상승 추세선 하나 작도를 해볼게요. 일단 상승 추세선 하나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줄 거는 확률이 많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0.1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매하기에는 뭐 크게 기대하기는 힘든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신규 매수를 굳이 여기서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킵해 두었다가 0.1원대, 0.11원대 부근에 도달하면 아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이겠구나 반등이 나와주겠구나 하고 한 번쯤 들어가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워낙 하락 추세가 강한 상황입니다. 하락 채널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0.17원 구간이 저항선 조금 더 위로 높여서 매물대까지 생각을 했을 때 0.19원 가 맞네요. 0.19원대가 저항선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꼬리까지 단 구간이 0.14원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지지선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여기 0.19원대가 메인 저항으로 보여질 고요. 이평 구름대 관점에서도 다른 코인들 여태까지 봤던 코인 중에 제일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242평을 제외하고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맞고 빠져버리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코인들은 매수하는 게 정말 안 좋은 상황이고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0.01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능성이 아니라면은 저는 이 코인 같은 경우 매수 관점은 정말 비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 단위에서도 본다면은 이렇게 보조 지표들이 좀 상방적으로 올려주어야 저점 다지면서 올려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하락이고 얘는 비비고 있고 하락 중이기 때문에 네, 하락 쪽 시그널이 워낙 강하고요. 일봉 단위도 마찬가지로 저점 시그널이긴 하나 주봉에서 하락 시그널이 워낙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점 시그널을 무시하고 설령 이게 조금 의미 있더라도 맞고 빠져버리는 형태가 나와줄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서 요거는 이제 조금 매수하려면 많이 기다리거나 접어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정님께 이제 이 코인보다는 다른 좋은 코인들이 있으니 다른 거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흘러서 저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티라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종이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오후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정대장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 코인 원정 원정 네.